개장하고 31분 1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장 초반 들어왔던 소식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월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으로 주가 그리고 시장 좀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요? 일단 당장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소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소식 들으면서 조금 무서워진 게 네. 딱 이 소식 듣자마자 빠르게 그 소셜미디어 먼저 켰습니다. 아, 트루스 소셜이요? 네, 그렇죠. 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켜놨어요. 네. 자, 일단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기 때 당시에는 굉장히 별 얘기 없었거든요. 연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조용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사실 상권 분립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비상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네. 비상선언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과 동시에 그 부분을 관세로 연결을 지었는데 이 연방법안 내에서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발효 이후에 관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관세에 대한 권한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1기 때랑 2기 때 당시 지금 차이점이 굉장히 크긴 하죠. 1기 때 당시에는 특정 제품, 특정 국가에 한한 관세를 매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네. 뭐 전 세계 국가 상대로 관세로 싸우자 이러고 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지금 막중한 흐름 속에 내에서 우려감이 강했는지 일단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 특히나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면서 일단 지금 항소에 나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발언이 나올지는 쉬 예상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세가 축소된다, 내지는 뭐 관세 발효를 더하겠다,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대한민국에도 그럼 영향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관세 영향도가 높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자동차. 아,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철강, 그리고 최근에 뭐 영향도가 좀 이야기는 나올랑 말랑했었던 내 CDMO,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섹터까지도 거의 전방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시장 흐름 내에서는 지금 일단 자동차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에 대한 진출, 투자까지 함께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 네. 그런데 국내 생산과 관련된 수출 비중도 당장에 그럼 나가는 수출 비중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관세 지금 합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라고 지금 법원에서 결국 판결 땅땅땅 내려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투자도 해서 북미향 진출 속도 높이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수출 보내고 있는 물량에 대한 손실분도 축소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현대차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 대비해서 정말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전일 기준으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놀랄 법한 막 수급 변환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나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기존의 강세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이 섹터들이 갑자기 음봉 전환을 강하게 전체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올라갔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였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지금 밸류 대비해서 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 현대차 지금 들어갔었을 때 손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 가정을 하시면서 집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오. 지금 현재 현대차 구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수가 무너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네. 하방 최대치 낙폭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당장에는 아직도 역배열입니다. 아직도 역배열 추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는 23만 원 넘어가 줘야 된다는 점. 자동차 관련주라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그리고 현대차에 관련된 뭐 부품 관련주들까지도 폭넓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의 이런 지금 현재 시장 추세로 보시면은 네. 중소형주 당장의 테마성이 살아있는 쪽을 제외하고는 대형주 쪽으로 다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저렴한 대장주, 빈집이에요라고 하는 종목들을 오히려 파고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대차 정도 한번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반도체까지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도 어제 놀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3.5% 와, 이게 갑자기 올라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이 얼마 놀랐잖아요. 만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새로운 중국형 그래픽 카드에 GDDR7이 들어갈 건데 GDDR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은 것이다. 라는 뉴스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언제 오늘 당장 아침이죠. 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향 제품에 대해서 당장 되고 있는 게 있냐? 없답니다. 네. 계획 중이다라는 이야기만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럼 당장 GDDR7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중국향 그래픽카드 출시 있다 없다? 당장에는 확정된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 저렴한 건 맞아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저렴한 건 맞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구간들 같은 경우 레거시향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서 가격 반등폭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관세 우려감이 지워져 버린다면 지금과 같이 재고를 쌓는 듯한 형태 고객사들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안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꺾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따른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오히려 디커플링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에서 매집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삼성전자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내에 있는 종목들, 그 시가총액 상위지만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조선방산 원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증시 지수를 끌어올린 건 누굽니까? 반도체인가요? 아니요. 조방원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방원을 빼면서 삼성전자를 올린다.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조방원이 만약에 빠지는 수순 내에서 반도체가 같이 빠져버린다면은 지수 영향도가 굉장히 지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조방원이 조정 수순으로 들어갔었을 때 버텨준다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같이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큰 쪽으로 쏠려 가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당장에 오늘 이 관세 발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는 당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다시 또 어떤 예상도 못하는 발언을 할지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트러스트 소셜 어플 까시고 무조건 알림 설정 해두시고 업데이트 이렇게. 지금 대기하셔야 된다. 네. 네. 정말 이 뒤에 사진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악동 같네요. 네, 굉장히 악동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길을 가로막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좀 주의하자면서 트러스트 소셜 알림 꼭 켜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 업데이트 되는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약보합권으로 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는 0.7%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익률 한번 체크하면서 리뷰하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저희 27일에 매수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지금 현재 목표가도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20%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도 좀 올라요. 전략 한번 짜주시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저는 목표가 터치로 일단 아웃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아웃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정책적인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AI에 네.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퓨리오사 AI가 이번에 LG의 하드웨어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분이 강하게 나와줬는데 현재 기준으로 20일 이평선에서 맞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상승분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항상 등락률을 만들면서 천천히 넘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시간 쓰기보다는 그냥 더 천천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퓨리오사 AI 관련주는 특히나 정책적인 모습도 껴있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먹고 빠지자.
먹고 빠지자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만약에 정가를 목표가 내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어도 지금 상황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 수익권 구간이시니까요. 저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과의 연관성이 붙어있는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또 다음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당 종목 관련해서는 먹고 빠지자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했다면 오늘은 원전주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두산에너빌리티 5%대 상승으로 더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원전주 한번 다뤄볼게요. 한국전력, 베트남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신규 원전 사업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바카라 성공 사례가 향후 해외 사업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원전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와, 진짜 하루 만에 너무 달라요. 온탕냉탕이에요. 네. 지금 거의 어제 하루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제 팔 걸, 미리 팔 걸. 네. 오늘 와서는 살 걸. 와, 정말 지금 당장의 원전주에 좀 악재성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네. 당장에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AI가 좋다면은 같이 가야 되는 원전도 나쁘지 않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들은 윗꼬리 달고 원전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어제 기준으로는 또 의미 없이 두산에너빌리티 갑자기 밀리더니 또 반도체는 올라가고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 좀 총 이틀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원전 관련주들이 갈 길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지금은 좀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에요. 당장의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 시장 내지는 유럽까지 지금 현재 진출과 관련된 수주 계약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는 맞습니다. 주도주는 맞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찌 보면은 기준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저는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네. 매수를 하도 지금 당장에 올라가고 있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네. 저도 지난번에 4만 원 넘어가는 수준부터는 원금만 가지고 원금만 회수하고 수익금으로 즐기시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네.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집행하시려면 32,000원 구간 정도까지 갭을 한번 메꿔주는 그런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네. 저는 그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구경하세요. 그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는 점이고 원전에 대해서 사이클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1, 2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과 방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장 내에서 해당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매수 기회라는 점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6%가량의 상승분 중입니다. 너무 급하게 쫓아가시지 말고 네. 차라리 그럼 이런 대장주 올라가실 때 부품주들로 내지는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로 단타를 치셔라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종목도 하나하나씩 보고 갈게요. 네. 보성파워텍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요. 보성파워텍 오늘 현재 1.9% 상승 중입니다. 이런 다 아주 정말 짧게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진 한번 또 보고 넘어갈게요. 우진입니다. 우진이요? 우진 같은 경우는 현재 4%가량의 상승분 중입니다. 특히나 과거 우진 엔텍이냐 우진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손바뀌며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우진이 최근에 상승분이 좋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갈 때 누르는데 올라간다 하면 단기성 트레이딩 하실 거면 우진 같은 종목으로 쫓아가시자.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가 자체가 지금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냐 차이를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무거운 종목보다는 지금 나는 1등주 쫓아가기 2등주, 3등주 매매하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강했었던 종목분들 위주로 단기성 트레이딩 유지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두산에너빌리티 최대 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만 원까지 자리 남았는데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항상 리스크가 생긴 관점 내에서는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 전해드리면서 리스크라고 할 거는 없어요. 근데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가 상승치가 세다는 점. 그래서 이격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부분까지 꼭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격 라인대나 내지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눌린 구간에서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4% 상승이었다가 앉자마자 5% 그리고 지금은 6%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승폭이 정말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어떤 종목 노려보면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어찌 보면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대선을 네.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성들로 치면은 굉장히 좀 조용조용하고 관심도 기울이기에는 대선 얘기가 너무 세요.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정 쪽으로 넘어가고 싶고요. 오. 네, 이 스틸이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네, 원픽이죠. 네, 원픽이죠. 다른 스틸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오늘은 현재가 4,145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네.
하이스틸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스틸이에요. 휴스틸 아니에요. 네, 하이스틸이요. 네, 하이스틸입니다. 넥스틸을 보유하고 있는 내에서 하이스틸을 또 추가적으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LNG와 관련된 소식들은 많이 전해 들으셨을 거고 네. 하이스틸 강간 전문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입니다. 물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정부 정권이 바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특히나 알래스카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점은 청사진 공개 그리고 얼마만큼의 투자 자금 유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번 컨퍼런스가 끝나고 미국 정부의 또 단독 회담을 또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 어찌 보면 우려감도 있고 굉장히 의문점도 같이 존재하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 개발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승 상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LNG 개발, 강간 섹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점. 추가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60불대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흐름세는 아니에요. 네. 특히나 증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항상 유가가 올라갔을 때 관광 관련주들은 쫓아간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미 에너지부 LNG 수출 허가까지 LNG 관련된 관광 섹터들은 이미 꽃길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당장 대선과 관련된 이 부분만 해소되고 협상 들어가는 6월, 7월이 최대 기대 구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하이스틸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자, 가격 지금 전략. 차트 기준으로 어찌 보면은 지금 5월 달 들어서부터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돌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매물대 근처인 4,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하이스틸 또 다른 스틸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하단 자막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목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